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신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갑신일주는 대표적인 절처봉생의 사주죠. 절처봉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운이 끊어진 데서 새로운 싹이 나는 거죠. 죽었다 생각했는데 필사적 생, 다시 이제 살아나는 기운이죠. 이 천간에 있는 갑양목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 싹, 생기, 초심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지지에 있는 신금, 현실은 아주 날카롭고, 그러고 빈틈없고, 그러고 뭔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칼날 같은 금의 기운이죠. 그래서 아래의 금의 기운이 위에 있는 목의 기운을 긍긍목하죠. 이것은 하극상입니다. 그죠? 원래 천간의 기운이 지지로 극하는 것이 순리죠. 하늘이 땅을 극하는 것이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런데 이거는 밑에서 위로 앉아 극하죠. 이건 하극상이죠. 이 하극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변혁을 원한다 이겁니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처봉생이기 때문에 뭔가 못 살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절처봉생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큰 고통을 겪고 나서 또는 큰 실패를 하고 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것이 급살 기운이 있으니까 승부욕이 강하고 투쟁적입니다. 나쁘게 되면 뭡니까?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당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면서 갑목과 신금이 다 현침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나게 꼼꼼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고라는 외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저 바위산 위에 이렇게 소나무 아닙니까? 그죠? 혼자서 푸른 거죠. 자, 얕은 이 절체 기운을 가진 이 갑신 기운이 이 우리 그 정치인 중에 유승민 씨가 있대요. 이 유승민 씨는 추글의 간목이네요. 우리가 추글의 간목이라는 것은 이 섣달 가장 추울 때의 간목이죠. 그래서 이 가장 추울 때의 간목은 경금으로 바로 때려버리든지, 그죠? 그래서 장작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조우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지지의 구성을 보면, 신금, 유금, 촉대가 전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뿌리를 내릴 데가 없는 아주 신약한 사주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재에 해당되는 정제월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기 정제인데, 이 정제라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고 꼼꼼하고, 정직하고 그러면서 유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성향이 생긴 것도 그렇죠.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생겼죠. 빈틈없게 생겼죠. 이 정제성이 빈틈없는 기운, 거기에다가 재생간을 해갖고 이 간살이 강하니까 뭐예요? 더욱더 빈틈이 없죠. 좋게 말하면 자기 관리가 뛰어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인간미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인성이 딱 올라갔잖아요. 축중에서 인성이 딱 올라가서 인성격을 잃었죠. 그러면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 상간이 연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상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말재주, 언변, 특히 화니까 그걸 드러내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인성에 의해서 상간 폐인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언어에 있어서 조절의 능력이 뛰어나다, 말을 적절하게 잘한다. 더군다나 이 추글에는 이 정화가 뭡니까? 이 조로서 상당히 필요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주의 절처봉생, 특히 관살에 의해서 절처봉생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전부 관을 중시하는, 이 제격이지만, 잡기 제격이지만 관을 중시하는 이 사유촉으로 간국을 이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관을 중시하는 행태, 그래서 사주가 아주 보수적인 행태의 사주가 이제 되는 거죠. 상간을 상간 폐인해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보수라는 거죠. 그래서 상간은 하는 것은 추굴의 정화가 상간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혁은 원하긴 원하지만은 그것은 금이라는 아주 엄격한 관법 위에서
상간폐인, 그죠? 조심해서 변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중도 보수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제 편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엄격하고 꼼꼼하고 그러면서도 이 감목의 주변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외로운 형태의 모습이 된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 주변을 넓히는 데는 좀 불리한 사주입니다. 뿌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관의 조직에서 그 조직에서 은하의 한 역할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뭔가 가장 오너가 되고 주체자가 되는 것은 약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너무 약해. 지지 기반 너무 약하잖아요. 운에서도 지지 기반이 없잖아요. 이 자체가. 그죠? 계속 관운을 거쳐서, 그죠? 완 행태죠. 이 모습 자체가, 그죠? 그래서 여튼, 이렇든 저렇든 이 절처봉생의 사주는 이런 험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잘 뚫고 나가는 이 급살의 어떤 투쟁심, 이 어떤 이런 승부욕, 이런 것은 아주 강한 행태의 기운이 되겠죠. 지금 이 이제 이 병호대운으로 들어왔네요. 이 화기운이 와서 식신제살, 그죠? 식신제살의 기운이 사오미 하국을 짜면서 식신제살의 기운이 들어오네요. 그럼 이 관을, 이 굳어져 있는 관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죠? 그런 기운이 좀 더 강해지는 시기가 지금 와가 있네요. 이 모습 자체가. 그러면 이분이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동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운에서 좀 도와주지 않았네요. 세운에서 뭡니까? 경자 신축으로 가니까 세운에서 좀 도와주지 않는 면이 있네요. 예. 대운은 지금 이 병호 대운으로서 이 금을, 이 편간을 취진 제사하는 기운으로서 잘 들어섰네요. 근데 세운, 연운에서 좀 받쳐주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좀 좋은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유승민 씨가 이 절처봉생의 이 엄혹한 현실에서 뭔가 변혁을 꿈꾸는데 이 점진적 변형, 상간폐인된 급진적, 이 상간으로 상간 제사를 하거나 식신 제사를 하거나 이런 뭐예요? 급진적 변화를 원할 건데 이 사주는 상간 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뭔가 점진적 중도 보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씨 사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의 갑목, 5월의 갑신입니다. 5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갑목에 목생화, 내 기운을 빼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간격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상간격인데 이 상간이 정인에 의해서 상간 폐인이 딱 돼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어린 시절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것을 되게 통제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세부터 온 14세까지 온 이 미가 잠이 천을 딱 치면서 이 오화와 합을 해서 이 자수를 때려버리죠. 그래서 14살 때까지 집에 엄마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상간편이 딱 돼야 되는 사주인데 이 초반 운이 잠이 천 원진이 딱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죄로 인해서 돈 번답고 이분에게 인성 역할을 전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릴 때 그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이렇게 인성이 딱 올라와서 인성이 나를 살인상생을 그죠? 살인상생을 해줘야 되는데 금생수생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초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 나니까 그러한 상처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분이 말하자면 그 아기에서 자라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을 꿈꾸고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초년의 이 상간의 기운이 재와 더불어서 합을 해서 제거를 하니까 이 초년부터 좀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사고를 좀 많이 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13세 기운에 이 관운이 들어오면서 편관운이 들어오면서 그죠? 이 친구들하고 이 관의 절지 그죠? 그래서 이때 좀 14세부터 해갖고 이런 20년간 관운이 들어오면서 좀 사고를 좀 많이 치고 뭐 공부하고는 부모님은 이 인성이 수니까 부모님은 공부를 원했는데
이 초년 현상이 돈 번다고 공부하는 환경을 못 만들어줬고, 그 뒤로 관운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상간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을 계속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한다고 돈은 받아갔는데 사실은 친구들하고 유흥으로 쓰는, 그죠? 이 상간으로 유흥으로 쓰는 운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 사주가 뭡니까? 격은 아니지만 일지에서 올라간 평간 편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30대 그러니까 30대 초반 이렇게 경호운 들어오는 31세 이 시기에 평간이 떴죠. 정식적인 그 조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임시직이라 합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 생활을 이 삼각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지금 완전 내년이 퇴직인데, 경자년 내년이 퇴직인데 쭉 이제 인성운이 계속 왔죠. 쭉 그 임시직으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는 행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관격인데다가 이 상관격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관을 싫어하죠. 관을 싫어한다기보다도 관에 매이는 걸 싫어하죠. 하지만은 이분이 평관을 밑에 딱 달고 있고 살인상생사주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30대 초반에 그 임시적으로 공직에 들어가기 할 때부터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만둔다 하면서 결국은 정년까지 온, 그죠? 상관격이지만은 살인상생을 하고 있는, 이분이 이제 보면 좀 신기한 것이 밤새 술을 마셔도, 이게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8시 되면 딱 출근해서 이 살인상생 관에서 딱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지에 있는 비급입니다. 이 비급이 내 아래에 있는 내 동생이나 또는 내 아래 사람이 내 관을 인멸시켜버려요. 축중에 인멸시켜버려요. 그래서 동생 친구들이 전부 자기 상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등락 개갑을 하게 되면 이 비급의 을목의 입장에서 이 간목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이마저도 인멸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동생에 대한 콤플렉스가 강해요. 동생에 대한 콤플렉스가. 동생은 아무 말을 안 해도 이분은 동생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 사람이 평간을 자기가 깔고 앉았잖아요. 근데 이 관이 이 동생한테만 가면 인묘가 돼버리니까 동생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그리고 동생 친구들이 전부 자기 바로 직접 상사가 되고, 그러면서 격 자체가 상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상간, 항상 간을 벗어나는 궁리를 하게 되고, 그죠? 항상 어디로 그러니까 요 인성이 계속 좌우충을 치죠. 어머니가 계속 이 사람의 상간에 대해서 계속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어머니한테 변명을 하면서 삶을 보내고 있는 줄도 모르죠. 그래서 아직 어릴 때 이 계미운에 있었던 이 상황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좌우충 반발을 하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도 역시 살인상생으로서 그 임시적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더군다나 이 임시적이 평간 경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그 임시적 일도 전부 뭔가 이렇게 경금에 해당되는 좀 빡센 일을 했습니다. 세무에 관계된 임시직, 그 다음에는 이 교통 이렇게 딱지 닦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계된 인쇄직이라든지 전부 이 금에 관계되는 그런 좀 험하고 힘든 것에 관한 이 평간적 임시직을 쭉 살인상생으로 해온 행태의 사주다. 그래서 상관격의 사주이긴 하지만은 여하튼 직장 문제에 있어서는 그만둔다고 하지만은 정년 때까지 쭉 잘 해온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 사주가 오화, 신금, 간목이라는 현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렇게 양기가 강한 남자이면서도 아주 섬세하고 꼼꼼한 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자기가 평간을 깔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그래서 내 월급이 한 달에 200이 200 정도 되는데 술을 먹으러 가면 그 자기 상사들한테도 술값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본인이 술값을 낼 이유가 없는데도 이 편견이 딱 떠서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 상간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직장에 그런 게는 뭡니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맞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예. 상간에는 항상 이 간을 개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또 인성한테 또 야단 맞고 상간 폐인 당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오고 있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절처봉생의 간목이 항상 뭔가 힘들게 되고 나면 뭔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처봉생 살인상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뿌리가 너무 약해. 내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목의 뿌리가. 운에서도 목의 뿌리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주가 집이 있어도 집에를 잘 들어가지 못하는 평생 뭔가 밑둥 잘린 나무 마냥 정처 없이 그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있어도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집은 그야말로 하숙생도 아니고 자취생 마치로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내 부인 자리가 또 절지니까 그죠? 부인하고 관계도 좋지가 않죠. 부인도 관이 강하고 이분도 관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위주로 그죠? 존중해 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서로가 너무 관을 내세우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래서 직장에 있어서는 살인상생으로 끝까지 잘해왔지만은 본인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상간으로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항상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했지만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런 가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이 등락개갑한 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당히 그 뭡니까 그런 걸 뭐라 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이 동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를 무시한다는 자격지심이 강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내년 경자년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남은 기간 평생이 살인상생이잖아요. 그죠? 이 급제 그죠? 이 등락개갑하고 있는 이 급제 동생들과 더불어서 남은 기간을 뭔가 좀 자신을 찾고 좀 가족과 화합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절처봉생의 갑신일주 유성문 씨 같이 이 관의 세계에 그죠? 이 상간의 꿈을 꾸면서 이 추굴의 정화 상간의 꿈을 꾸면서 그것을 급진적으로 하지 않고 이 정인의 상간 폐인이라는 이렇게 중도적으로 뭔가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중도 보수의 유성민 씨 사주를 받고 그 다음에 상간격이지만은 살인상생의 절처봉생의 모습으로서 자기가 근무를 하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근무를 하면서 끊임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하지만 현실의 삶은 계속 상간적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주를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